우리 서하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서하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들 강의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30년 전이네요. 1989년도에 26년 전이네요. 26년 전에 그 배낭 하나 메고 가방 하나 메고요. 그때는 나리타 공항이 아니고 하네다 공항이었어요. 이제 거기 내려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 30년 정도 돼 가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리하면서 이런 기회를 만드는 거는요. 저는 나름대로 10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30년 중에 10년간은 완벽한 친일주의자.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튼 다 일본이 좋은 거죠. 뭐 일본에 가니까. 그래서 일본 자랑만 하고 10년 동안 살았고요. 그다음에 일본 그 다음 중간 10년. 이건 아닌데 뭐 좀 공부 좀 해, 일본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있으니까 이제 그 각종 단체들이 와서 저희가 여행사를 하니까 일본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뭔가가 안 맞아, 앞뒤가. 이게 이랬다가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로 서울대에도 없다는 일본 학과가 생겼죠. 그러니까 일어일문학과가 아니고 일본 학과죠. 그러니까 지역학이죠. 한 커리큘럼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해서 뭐 하여튼 일본을 좀 알 수 있는 과목으로 해서 4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일본학 교수님들 한 30분 되세요, 지금요. 이제 뭐 동국대 누구 이렇게 다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대학에 일본 연구소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다 친구예요. 왜 친구냐면 그분들, 그 교수님들이 일본에 오면 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일반 가이드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뭐 대화가 돼야 뭘 물어보죠. 그래도 일본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본 전국 열도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일본은 도도부연 47개 현입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일본학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일본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답답하잖아. 막 교수들이. 야, 이거 뭐 알아보라니까 왜 안 알아봐? 막 안 되겠어. 다시 또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10년이 지나간 거죠. 그리고 최근 10년은 우리나라에 있는 재야사학자분들이 있죠. 누구 뭐 우리나라 지금 이런 단체가 이름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단체에 가입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한 거는 지금 강의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느꼈냐면 공통점이 나온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어는 한국말입니다. 그죠? 완벽하게 한국말이에요. 일본어가.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다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여러분들 또라이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또라이. 도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다 또라이야. 그러니까 도라이진. 그죠? 도레인이야. 그러니까 근데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의 도레인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면 안 믿는데 이렇게 사람 이름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동경대 의대 교수인 하니하라 가즈로 교수가 쓴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나 유전자를 다 조사를 해서 일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의 골격, 체격, 키, 머리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논문 발표를 했는데 97%가 나왔어요. 한반도 이주자 97%.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은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신문 기자들이 쓰는 기사를 보고 화내시잖아요. 일본 사람 욕하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죠? 매스컴에 의해서. 근데 지식인들이잖아요.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막 흥분하고 그러시는 거 보면 좀 이상한 거야. 지식인이기 때문에 하실 일이 있어요. 지금 일본에 있는 지식인, 한국에 있는 지식인층이 있는데 저는 일본의 지식인들만 상대를 해요. 그래서
동경대, 예? 국립대죠, 그죠? 오사카대, 와세다, 리츠메이다 하니까 뭐 전부 다 그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친한 파예요. 지식인들은 다 친한 파야. 심지어 제가 9월 달 되면 안중근 숙모회 아시잖아요, 남산에 있는 거. 그 안중근 숙모회를 지금 7년째 모시고 다녀요. 어디 센다이의 다이린지에 가가지고 그 추모제를 해요. 매년 안중근 추모제를 합니다. 그 마을에 가면요 3박 4일 동안 저희 계속 저녁 때마다 파티로 대접받아요. 이쪽 마을에 초청하고 저쪽 한 40명이 가는데 뭐 안중근 의사의 손잡은 뭐 안씨 집안 뭐 안흥모 회장님 서울클럽 안흥모 회장님도 모시고 가는데 아니 가면 다 그냥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고 저녁마다 파티해주고 이쪽 마을 파티해주고 저쪽 마을 파티해주고 그 마을은 전부 다 안중근 의사가 영웅이야. 그 마을에다가 큰 비석도 세워놨어. 영웅 안중근 이렇게 써놔가지고요. 근데 그런 게 일본에 한두 군데가 아니야. 내가 아는 데만 해도 100군데가 넘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히 신문에 보면 말이죠. 9번 보도 같은 데는 저희가 지원을 갔어요. 안중근 의사 동양평화 기념비라는 걸 세워놔가지고 주위에서 그냥 막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좀 위축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응원하러 갑시다. 그 응원하러 갔어요. 한 30명 가가지고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간다고 제가 전화를 해서 이게 어렌지해서 갔는데 아주 그냥 차도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나 여기 차가 못 들어가네 그랬더니 갑자기 조금 기다리라 그러더니 차가 한 10대가 나오는 거야. 그냥 승용차가 한 10대가 쫙 나오더니 아줌마들이 다 차를 몰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분수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환영식을 하는데 또 제대로 뭐 격식을 갖추려고 그러는지 이제 기다려서 바깥에서 오고 30명이 딱 기다렸더니 아줌마들이 쫙 둘러서더니 노래책을 하나씩 쫙 펴 그러더니 노래 불러주는 게 고향의 봄을 불러요. 이 사람들 제일 교포예요? 아니 일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런 경험을요 저는 15년 동안 해왔어요. 네? 일본에 있는 친구들 15년 동안 해서 15년 동안 수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일본에. 그리고 저번에 그 피스보트라고 있어요. 500명 타고 세계 일주하는 제가 이제 그 피스보트 주식회사 세계 일주 여행사를 합니다 지금. 그 피스보트에 저도 탔어요. 탔는데 나보고 강의를 해달라는 거야. 500명입니다 500명. 거의 다 100% 일본 사람이었어요. 한일 관계사를 좀 설명했으면 저기 강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 사람 앞인데 강의를 했어요. 당신들은 일본을 잘 알고 있습니까? 500명이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일본을 모른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왜? 우리는 군국주의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을 정확하게 배워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욕하지 마라. 일본이 일제 36년이 있었는지 뭐 했는지 일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위안부?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놓고서 무슨 뭐 막 가서 막 이러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사람은 끝하면 주먹 쥐고 손을 흔드네? 그 대화 얘기하면 될 텐데 자기한테 얘기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뭐 그냥 오로지 이거야. 대화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 일본에서 정보강요가 한국에서 정보강요가 와도요. 저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왔어요? 이번 주제에 대해서 잘 압니까? 저한테 거꾸로 물어봐요. 왜? 저희는 그 정부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수사 통역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오세요. 얘기가 안 돼요. 준비를 하고 오시지 않으셨잖아. 그냥 왔잖아. 스케줄 바쁜데 그냥 뭐 일정 이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왔잖아요. 앉아 있으면 저 답답해요. 이쪽 사람들은 주제 다 준비하고 유인물 다 준비해서 쫙 나눠주고 대화 시작하자고 그러는데 한쪽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일정이 잡혔다니까 온 건데 창피해요. 99%가 그렇습니다. 99%.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쭉 역사가 있어요. 아까 뭐 그 일본이 어디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 네? 기초 없이 함부로 얘기하면요 다 그 사람들한테 당해요. 저희들 제야사학자로서 강단사학자하고 얘기하려면 강단사학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알고 정확한 내용으로 반박을 해줘야 돼요. 나도 안다. 그냥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강단사학자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건데, 자 여기서는 이렇습니다. 자 이게 BC 660년이고 여기가 지금 2016년인데, 자 일본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이거 다 알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만 압니까? 일본의 종교, 종교서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전반적인 거 알아서 지역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고 어떻게 돼서 지금의 일본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왔는지를 알아야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본의 종교가 뭐죠? 일본의 종교를 뭐라 그래? 잡신이라고 지금 그러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 사람 잡신입니까? 여기 지금 역사를 되찾자고 하시고 우리의 근본 뿌리를 알자고 하시는데 그 한국 사람 뿌리가 뭐예요? 알고 계세요? 네. 자 신도입니다. 한국의 종교는 신도입니다. 신도입니다. 일본의 종교가 신도죠, 그죠? 자 일본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과 불이 있습니다. 불, 그죠? 신도와 불 두 가지인데.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가 지금 단군 신화가 있듯이 일본에도 일본 신화가 있어요. 그죠? 이제 일본 신 그럼 이제 아마테라스라는 말씀이 바로 나오는데 일본에는 그 일본 신화가 660년 BC 660년에 제1대 진무천황이라는 사람으로 시작돼서 지금 현재 125대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세 일개의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만들어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일본의 역사가 712년, 720년에 두 번의 역사서를 만들잖아요. 고사기하고 일본서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일본만 가지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일본을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대한민국하고 같이 해야 돼요. 왜? 자,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연대를 쫙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역사 연대를 쫙 써놓으면 이 두 개가 크로스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이 있어요? 일본에도 일이 있어요? 일본 혼자서 역사가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백제가 몇 년도 망했어요? 660년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668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망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자, 요때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했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망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었나요? 백제 사람들이요? 부흥운동도 했지만 일본 열도로 건너가잖아요. 그죠? 660년에 고구려, 일본 열도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는 이런 국가라는 게 있고 왕도 있고 있는데 일본에 나라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모여서 자 지금까지 이게 지금 668년이에요, 그죠?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지냈다. 뭐로 지냈죠? 분국으로. 대한민국.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뭐 한반도에 조선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루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루트가 있어요. 근데 없었으면 어디서 갔지? 근데 이건 있죠. 이건 제 생각인데 중국 땅이 지금이 중국이 아니고 우리 조선이라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근데 같은 조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홍산문화까지 연결되고 그게 이렇게 연결돼서 길이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길목입니다, 길목. 근데 거기 없었다는 건 전 좀 반대해요. 있었죠,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628년 돼가지고 여기서 모여가지고 그 재밌잖아요. 아니 역사가 없는데 어떡할 거야? 왜? 지금까지는 본국을 위주로 해서 모든 걸 만들어 놨고요. 본국에서 왕도 오고 모도 오고 다 해서 본국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본국이 이국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발해와 신라의 이국 시대가 돼서 이제 교류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그래서 만든 게 712년에 우리도 역사를 만드는 고사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712년에. 여기서 이제 668년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왁자왁자 하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712년에 고사기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야 이건 좀 너무 그 서사체 갖고 좀 그래. 좀 그러니까 좀 잘 좀 해보자. 그래 만든 게 720년에 일본서기 만든 거잖아요. 예? 일본 이 고사기의 내용이 뭐냐면 고사기는 세 권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그죠? 일본이 만들어지는 신화 창세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천황들의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진무까지 숭신, 응신 지나서 간무까지 가잖아요. 이제 간무천황을 그 일본의 천황이 항상 얘기할 때 간무천황 꼭 얘기를 하죠. 간무천황의 어머니는 한반도 사람이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712년에 일따로 세 권짜리를 고사기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거기 좀 부족해서 720년에 다시 수정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일대부터 쭉 와가지고 710년 이렇게 지나서 이 천황들은 도대체 누구였냐는 거죠. 천황. 그 천황들이 누구였냐는 거야. 그러면 이 일대 천황, 진무천황서부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 진무천황 도대체 누군가. 2대 천황은 누구고 3대 천황은 누구고 이거 다 따지면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이거를 공부했어요, 이거. 진무가 누구냐, 이거 진무가. 진무가 누구고 현재 125대 그 악기도가 과연 누구냐. 이거를 제가 이제 공부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 신화입니다. 그래서 일본 신화인데 저기 사진이 한 장 있잖아요. 이게 또라이예요. 네? 도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일본 땅에 넘어갔을 때의 모습이 이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갔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산슈노 신기라고 아시죠? 일본이 보물로 여기고 있는 황실에서 지금 보물로 여기고 있는 세 가지 보물. 예, 칠지도요? 예, 칠지도 있습니다. 칠지도. 칼인데 이렇게 나가죠, 그죠? 이렇게. 자, 칠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경 있겠죠, 그죠? 칼. 거울이죠, 거울. 그 다음에 이렇게 마가다마. 고곡이잖아요, 고곡.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제가 고곡이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일본 말로 뭐라 그래요? 고곡. 근데 일본 말로 이거를 마가다마라고 그래요. 마가다마. 여러분들 다마 치시잖아요. 이게 일본 말이에요, 다마가? 다마 일본 말이에요? 담으면 어떻게 돼요? 담으면 동그란 거잖아요. 이게 다마예요. 다마. 근데 마가다마가 뭐야? 휘었잖아요, 그죠? 자, 물이 흘러와요. 막았어요. 어떻게 돼요? 휘지. 그러니까 마가다마예요. 휘어진 다마. 휘어진 다마. 자, 여러분들 일본어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벽이 뭐냐면요. 제 강의를 들으려면 일본어도 알고 한국어를 아시면 강의가 무지무지 쉬워요. 그게 언어의 벽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지금 그 같이 앉혀놓고 막 형제야 이거 저 얘기 이러고 싶은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백제 시대 때 제가 이런 말 썼을까요? 아니죠. 그죠? 아까 한글 창제되기 전에는 북한 말이 이북말이 저쪽 그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내래 고르니까 고려가지고 구르지 않아가서 오 날래 하라고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 없죠. 일본어하고 한국어 특징이 뭐죠? 일본어는 50음도인데 받침이 없다. 응만 있다. 그죠? 그럼 우리 받침 안 쓰고 얘기하면 안 통하나요? 우리가 과연 옛날에 신라 시대 때 갈 뭐 이런 받침이 있었을까요? 갓 뭐 이런 거 없었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쓰고 있는 말이 뭐예요? 우리 고대어죠. 응?
우리의 고대어예요. 지금 쓰고 있는 말. 이건 정확한 겁니다. 이건. 예? 우리가 관광객이 오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아시스를 기억하세요. 그래. 오아시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시치레이시마스. 스미마생. 요거 아셔야지 가게 가서 물건 사요 이러잖아요. 이게 다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예? 오하요 고자이마스. 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시치레이시마스. 스미마생. 스미마생을 특히 한국들이 물어봐. 이게 왜 한국말이야? 응? 자 보세요. 스미마생은 일본어로 스미마생은 스마나이. 예? 이 원뜻이 뭐예요? 스미마생의 원뜻이 뭐예요? 끝나지 않았다요. 끝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가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다야. 그러면 뭐야? 스마나이. 안 끝나다야. 안 끝나다. 어? 원형이 뭐냐면 쓴다 그러면 쓰다야. 이 스미마생의 원형은 쓴다야. 쓴다. 에? 쓴다. 자 뭐죠? 쓴다. 쓴다가 뭐야? 쓴다. 쓴다. 한국말로 생각하세요 지금요. 끝나다예요. 쓴다. 쓴다. 어? 가다가 내가 섰잖아. 쓴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남아있는 수많은 고분들, 아까 누가 전방후원분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전방후원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제일 큰 게 지금 여러분들 오사카 많이 가보셨잖아요.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내려가지고 오사카까지 가시는 중간에 사카이란 지역이 있어요. 중간에 딱 중간에 사카이란 지역이 있는데 사카이에 전방후원분이 99개가 있습니다. 이런 구분이.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 길이가 240m예요. 여기에 피라미드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 중국의 진수학릉도 이 안에 들어가요. 사이즈가. 예? 이런 전방 후원분이 있어요. 여기 누가 묻혀 있을 것 같으세요? 일본 사람들 이거 발굴 못 하죠, 지금. 예? 미군이 여기에 비가 와서 그 떨어진 거울을 주워 가지고 지금 보스턴 박물관에 보관돼 있는데 한국 거예요. 예? 이런 게 여러분들 조선일보에서 일본 속의 한국 문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 조선일보 거 아니에요. 김달수 씨 거예요, 김달수 씨. 김달수 씨라는 사람 내가 참 존경하고 제가 시간이 되면 김달수 무슨 저기 추모회 이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해요. 예? 그러니까 최초의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속의 한국 문화라는 거를 불을 붙인 사람이 김달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사진 틀어서 일본 전국을 다니면서 15권의 책을 써놨어요. 그 책의 이름이 일본 속의 한국 문화예요. 그분이 1권을 쓰자마자 조선일보에서 그 책을 보고 일본 속의 한국 문화라는 행사를 시작했어요. 조선일보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죠? 맨날 똑같은 얘기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형식적으로 진짜를 얘기하지 못하고 왜? 그분들은 지금 다 강원대, S 누구누구, 어디 누구누구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자기는 그 말 못해요. 그래서 저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수야. 네가 해. 네가 책 쓰고 네가 다 해. 너는 여행사 하는 사람이고 자유인 아니냐? 네가 썼다 그래서 욕 먹고 또 없고, 또 무슨 뭐 얼굴에 저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써. 다 그러세요 지금. 저보고 쓰래요 그냥. 못 쓴다는 거지. 자기네들은 박사 받은 게 다 있는데, 또 학위 받은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쓰지 못 쓰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를 김달수 씨가 전국 일본의 전국을 자기 사비로 택시 타고 쫓아다니고 자세히 그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 하여튼 동네 수소문에서 다닌 책이 15권이 있는데 저희도 그 책을 보고 쫓아다녔어요. 그 책을 보고 다 다니면서 화랑도의 묘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전국 일본 전국이 다 몽땅 일본 전국 이 47개 현이요. 한마디로 한국밭이에요. 한국밭. 가면 파기만 하면 다 한국 거야. 파면 다. 몽땅 다. 어디에 가든지 전부 다 한국 건데 그중에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기쁜 게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 시코쿠예요. 이거 규슈고요. 이거 혼슈고 홋카이도가 있습니다. 이 일대 진무천왕 BC 660년에 진무천왕의 행적이에요. 행적. 진무천왕은 규슈의 일향이라는 데서 일향이라는 데서 출발을 해서 세도나이카이를 지나가지고 오사카 나니와로 들어올래다가 원주민하고 전쟁을 하면서 동생을 잃고 남쪽으로 들어와서 구마노라는 곳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아스카로 들어왔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최초로 이제 그 여기 가면 진무천왕 묘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죠? 진무천왕 묘 일대 천왕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쭉 올라가서 나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 뭐냐면 일본의 나라라는 게 뭐냐면 그 국가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나라의 모습을 갖춰서 율령이 선포가 됐다는 게 나라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나라에서 있다가 어디로 가죠? 교토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토에 있다가 그다음에 지금의 동경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 동경에 오는 게 서울은 정도 600이지만 저기 도쿄는 4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868년에 명칭이 됐지만 1600년도에 그 에도 막부 끝나면서 그러니까 도쿠가 이에야스 15대가 끝나면서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 여기 있었으니까 수도를 가져오고 천황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여기가 600년서부터 1600년까지가 교토잖아요. 수도가. 그러니까 천년고도라고 그러잖아요. 교토를. 천년고도. 천년고도. 그 앞에가 나라가 300년서부터 600년까지. 그 앞에가 아스카. 근데 이 아스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비조잖아요. 나를 삐자. 이렇게 비조를 이렇게 쓰는데 나를 비조 쓰는데 이걸 아스카라고 읽어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일본 책자에 아스카라는 뜻은 뭐냐면 아스카, 아수카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안숙,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먼 데서 왔거든요. 먼 데서 와서 편한 데서 와서 안숙. 그래서 아슈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달라요. 제 주장은 이 아스카라는 지명은요. 와수카야, 와수카. 도라이. 와수카? 와수카는 말이에요, 와수카. 그러니까 일본의 지명을 제가 다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자 보세요. 신라 사람들이 온 데가 따로 있어서 신라 마을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진무천왕이 이렇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온 길이 따로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도쿄는 간동 지방은 고구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부가 있어서 사무라이가 생기는 게 고구려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백제고요. 여기 시마네 도토리 있잖아요. 여기가 신라예요. 분명히 제가 15년 전에 시마네 도토리에 갔을 때는 신사 이름이 전부 다 신라 신사라는 이름으로 다 써 있었어요. 지금 다 띄워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신라의 그 전설과 신라의 얘기들이 무궁무진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전화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신라 경상도 악센트예요. 악센트가 전화하면 스미마세 모시모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신라 말로 얘기하고요. 백제 오사카 얘기하면 당연히 백제 말이잖아요. 백제 흐르는 말이잖아요. 흐르는 말 그죠? 자 도쿄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죠? 북한 사람 말처럼 얘기해요. 그죠? 여기 발음이 그래요. 발음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11년과 10년, 그러니까 27년 됐습니다. 27년 동안 저희가 나름대로 처음에는 이제 뭐 막 흥분을 했죠. 아 이거 뭐 알려야 되겠다 막 이랬는데 이제 알았죠. 이거는 단시간에 절대 될 수가 없다.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을 저도 했어요. 강의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역사단체 민족사 대책기 운동본부도 만들어 보고요. 근데 이제 그 회장을 시켰더니 또 이제 사기치고 회비 다 돈 다 먹고 자기가 뭐 대장이라고 가버리고 그래서 하여튼 별별 거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는 건데요. 30분 됐으니까 끝내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체계적으로 제가 고사기, 일본 서기 그거를 읽어보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는 얘기가 거기에다 써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딱 한 가지 제 성과가 뭐냐면요. 일본 책 모든 지금까지 책이 진무서부터 시작됐죠. 그죠? 진무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이건 다 누구나 압니다. 뭐 일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 근데 여기서 뭘 찾아내냐면요. 우두산, 소모리산을 찾아냈어요. 구시우르다케. 일본에서는 그걸 구시우르다케라고 그래요. 일본 신화 속에 나와요. 일본 신화가 여기 다케치호도 있고요. 여기 우두산이 있어요. 자, 우두산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 잘라놓은 거야. 제가 밝힌 게 뭐냐면요. 이 진무가 여기서 간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있잖아요. 가야의 가조산에서 출발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경남 가조에 가면요. 거기에 우두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네?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우두산이 있는 거예요. 우두산이. 근데 왜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지? 우두산을 계속 뭐 춘천이다 어디다 이렇게 몇 군데 교수님들이 얘기한 데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가조의 가조. 그 무슨 뜻이냐? 자, 백제 신라 사이에 가야가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나라가 뭐예요? 가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계속 헤매다가요. 진무까지 와서 진무서부터 일본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앞에 거를 잘라낸 거죠. 이거를 찾았습니다. 27년 만에 찾아낸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교수님들 앞에서 내가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야.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네. 그겁니다. 최근에 일본학 교수님들 다 모셔놓고 제가 이거 설명했어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누가 얘기하면 그거 바로 가서 베끼니까 다 와라고 한꺼번에 얘기한 거예요. 자, 진무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이 스토리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있어요. 왜 있냐면요. 여기 이 배 상륙한 데에 증거가 나와요. 가라빠라고 가야군이 상륙했다 하는 동네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배를 타고 와서 몇 명이 상륙을 해서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얘기가 있는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알아서 그동안에 27년 동안 교수님들하고 다닌 결과가 이 앞에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잘라버린 나머지를 제가 찾아낸 거예요. 제가 우마시 아시카비 히코지노 미코도란 말이 있어요. 굉장히 말이 빠르고 일본말 같이 들리잖아요. 우마시 아시카비 히코지노 미코도. 한국말이에요. 우마시 아주 훌륭하게 우마시 아시카비 아시 새로운 인입니다. 가비 거풀.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게 새로운 싹처럼 그죠? 아시카비 히고 히는 해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 히지요. 우리는 해죠. 그죠? 히고 태양의 아들이에요. 지 남자 노 미코도 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게 새로운 짝처럼 태어난 남자 어린 신. 그게 우마시 아시카비 히코지노 미코도라는 단어입니다. 최초의 신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 일본의 탄생 신화, 그러니까 최초의 신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신의 계보도. 그러니까 아까 아마테라스 말씀하셨잖아요. 아마테라스는 이자나기 이자나미의 자식이에요. 아마테라스 츠키노미 스사노 셋이잖아요. 그 이자나기 이자나미고 이자나기 이자나미의 부부신의 4대 신의 그것도요. 그 위에 세 사람이 있어요. 부부의 4대고 그 위에 또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3신이 있고 그 3신 밑에 네 부부신 4단계가 있어서 7신이 계시고 그 7신 중에 이자나기 이자나미 신이 있고 이자나기 이자나미가 아마테라스 츠키노미 스사노를 낳고 거기서부터 니니키노 미고도가 천성강림이 됐고 천성강림이잖아요. 천성강림 어디로 해죠? 여기로 해요. 니니키노 미고도 천선하잖아. 그 니니키노 미고도의 손자가 누구예요? 진무예요. 응? 그럼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이거를 밝혀내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의 근본을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